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사태가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공사 재개 물꼬트나 강동구 사업 정상의 구성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으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주권 시세는 급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둔촌주공 사태의 서울시 개입이 최종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9개 항 중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상가 부분은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애초부터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조합집행부와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개입 이후에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현 조합집행부가 상가 공유 지분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현 조합집행부의 힘을 빠르게 잃어갔다는 부분이죠. 결국 7월 18일 날 둔촌주공 조합장이 돌연 사퇴를 해버렸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 시공단의 사업비 대입 변제 소식이 들어요. 정비사업장은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시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출 만기가 다가오네. 대출 만기가 됐는데 시공단에서는 보증을 안 해주고 자기네들이 갚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합의 법적 조치, 경매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나섰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자, 기존 집행부가 해임에 가까운 상황 정도로 힘을 잃었는데, 그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 1년 정도의 시간을 시공단이 기다리지 못하면 끝이다. 둔촌주공 사업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커졌다는 거죠. 자, 이때 극적인 합의 방안이 나왔어요. 바로 강동구청 중재로 기존 조합 집행부가 사업 지연 없이 질서 있는 업무 인계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까지 구청에다 다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는 빠릅 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 있는 게 둔촌주공 사업장의 유치권을 설정한 시공사와 상가 PM사 등도 합의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강동구청에서 큰일 해낸 거예요. 이 내용은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요한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시공단이 정상적인 조합집행부가 선임되면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마감재 변경이나 상가 유치권 모두 기존 조합에서 했던 뻘짓만 취소되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시공단에서 이것을 전부 다 경매 넘겨버리면 진짜 이익이 수조대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기존 조합 집행부가 추진했던 변경사항을 원상 복귀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존 조합 집행부가 이제 질서 있는 조합 집행 권한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약간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 단위로 늘어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총회 통과 부분도 관건입니다. 늘어난 비용과 변경된 준공 일정을 총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시공단에서 공사 재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합원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하는데 1조나 늘어났을까? 이게 지금 언론 보도로만 나온 거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일반 분양이 지연됐잖아요. 그러면서 1조 7천억 원 가량의 외상공사비가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금융 비용을 내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 마지막으로 건축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 원래는 이게 보통 착공 시점에서 정해진 공사비에서 건축비 더 늘어났다고 마감재 가격 올라갔다고 돈을 더 내놓으려고 하진 않는데 둔촌주공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지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공단은 이런 비용을 받아들이고 늘어난 공사기간까지 인정하는 총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1억 원씩 더 부담하는 건가요? 일단은 조합원들의 최종 분담금 여부는요, 일반 분양이 끝나봐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출이 더 늘어나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난 거고, 수입적인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2019년 말에 관리처분 총회에서 확정된 평당 분양가는 3,550만 원인데 이 예상 분양가에서 예상 분양 수입에서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최근 둔촌주공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죠? 바로 둔촌주공
호가가 뚝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일반 분양 당첨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이고, 조합원 분양 당첨자의 권리는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좀 달라요. 자, 그래서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수 있는 둔촌주공 매물은요, 모두 입주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입주권의 가격이 급락 중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졌다? 4억 정도 떨어졌다. 근데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거래가 가능하지? 자, 저희가 예전에 규제지역 영상 말씀드렸을 때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관련 규제가 세다 말씀드렸어요. 그중 하나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뭔가요? 아파트 준공한다고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합 청산 단계가 되어야 매도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 규제, 거래 제한 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입주권이 거래가 가능하고 호가도 떨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재건축 사업장의 예외 규정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입니다. 예외 규정을 살펴보면요, 1세대 1득자 10년 보유 5년 거주자 요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래 제한 여부에도 상관없이 매도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입주권 매물은 이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근무나 생업, 질병, 취약 등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이것도 뭐 수도권 내에서 이주하는 건 안 되고요,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주재원 가는 경우에도 매물이 좀 나와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재건축 사업장은요, 사업이 추진될수록 매물이 크게 줄어들어요. 아까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거래 제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후로 해서 거래량 변화가 큰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장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시점 전에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고요. 그 전후로 해서 실제 내가 이 집에 살려는 실수요자로 많이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매물 수가 크게 감소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매물이 감소하면서요, 가격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쉽게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왜? 실제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현재 둔촌주공 입주권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34평 기준으로 입주권 시세 보면은요, 한 17억 6천만 원 정도 최종 매수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 22억까지 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18억대가 깨졌으니까 금매 늘고 호가 4억 뚝이라는 기사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구나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기사 제목에는요, 뭐 둔촌주공 청산 가능성 때문에 급락했다고 써여 있지만 실제 전매 상황에서는 시세에 왜곡이 좀 발생을 해요. 왜? 공급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나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반영을 하지는 않고, 입주권 시세가 실제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송파구 지역이나 강동구 지역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빨리 하락하고 있거든요. 특히 둔촌주공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 헬리오시티에서 매매 가격이 정말로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국민평수 기준으로 20억대가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시세 하락에 따른 동반 하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헬리오시티 이미 완공된 아파트 입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송파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안 되는데 둔촌주공 34평 입주권 가격 얼마여야 돼요? 더 싸져야겠죠. 그러면서 같이 동반 하락한다는 거죠. 물론 최종 매수가는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왜냐면은 둔촌주공의 이 최종 매수가는요, 기본적으로 2019년 관리처분 단계에서 책정된 분양 수익과 지출을 근간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뭐 공인중개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얼마 추가 분담금 늘어난다 이런 말 못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2019년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최종 매수가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지출은 더 늘어날 것 같고 수입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확정이 안 된 사업장이고, 이것을 매수했을 경우에 추가 분담금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감안해서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왜 올해 12월부터 2차 충격이 오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까 재건축 사업장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에 보면은요, 사업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전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착공 후 3년의 준공이 안 된 사업장은요, 전매 제한 완화를 적용받습니다.
둔촌주공 입주권 정상 거래 가능 시점이 산출해보면요. 둔촌주공 착공계 접수가 2019년 12월 3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2022년 12월 3일 날 둔촌주공 전매 제한이 풀린다는 거예요. 3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근데 뭐 3년은 다 갖고 있겠죠. 그럼 원하는 사람 다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 12월 3일부터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 3년 동안 못 팔고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팔 수가 있게 됐네. 그런데 이번에 겨울 지역의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매매 가격 변동세가 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 추진이 삐끗거리면서 이 정비 사업에 학을 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던질 가능성, 이것 처분하고 뭐 강남이나 서초 가자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주권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아마 내년 1분기를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일반 분양의 분양가와 분양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단 언론에선 평당 4천만 원도 얘기하는데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 보니까 그거 힘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한 3,500에서 3,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 시기는요, 내년 1월 정도가 예상이 돼요. 사업 정상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아마 지금 대부분의 정비 사업장들도 내년 1분기를 넘기진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워낙 빠르게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더 미루면 일반 분양 수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미루지 않고 최대한 당기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 둔촌주공 분양 나오면요, 저는 그 청약 대기하셨던 분들께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3,500, 3,700, 뭐 4,000도 괜찮고요. 일단 나왔다 하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 집 마련, 분양가 상한제 주택 아니면 답은 없어요. 내년 초야 돼야 뭐 기존 주택 그 초건매가 나와서 잡는 전략도 세울 수 있지만 지금은 이거 말고 답이 없는데 앞으로 좋은 분양이 쏟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동시에 쏟아져요.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쇼킹 부동산 2 청약 가부에 저희가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긴축 과정에서도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